과학, 기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했던 거 좀 기억나요? 네, 과학은 뭐였어요? 과학은? 재현이 소리 안 들린다. 소리가 안 들려. 아,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이제 들리시나요? 아, 예, 이제 들려요. 예. 예, 과학은 뭐였어요? 과학이요? 아, 과학. 네, 예, 너무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과학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자연계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우리의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순수한 과학입니다. 그에 반해서 응용과학은 어때요?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네, 그렇죠. 응용과학은 자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온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을 좀 더 편, 유용하게, 그렇죠? 편리하고 유용하게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응용과학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기술도 있어도. 네, 그래. 기술은 뭐예요, 그러면? 그 응용과학, 실행하는. 네. 응용과학이나 과학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기술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노하우, 그다음에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근데 과학과 응용과학 말고도 기술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네. 또 어떻게 해서 나온다 그랬죠? 이집트 노하우, 생각하면. 노하우. 네. 노하우, 이집트 의료 기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꼭, 네. 실패를 계속 거듭해가지고. 네, 그쵸. 예, 그냥 예기치 않은 경험이죠. 그쵸? 예,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도 예, 기술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 예,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응용과학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응용과학의 사례로서 계산기의 발전 과정 막 얘기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 가상기.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쵸? 톱니바퀴 그 크기로 해서 더하는 기계 발명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응용과학자들이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뭐 증기기관으로 돌려야 될 정도로 이제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전기를 좀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뭘 사용해요? 진공관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계산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 똑같다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접히면은 0, 1이고, 그쵸? 펴면 0이고 접히면 1인 게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전기를 사용하면 뭐예요? 불이 들어오면은 전기가 통하면 1이고, 그쵸? 네. 전기가 안 통하는 상태는 뭐예요? 영. 0인 거죠. 그쵸? 네, 요거를 사용해서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소재를 찾아보니까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쵸? 네. 이걸 사용하면은 힘들게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예.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로 하려면은 1을 사용하려면 힘들게 돌려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스위치만 넣어주면은 얘가 전기가 쫙 통하는 거니까 이 0하고 1 표시가 더 이상 힘들게 막 무슨 물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됐던 거고 계산도 어때요? 이 돌리는 시간과 스위치에 전기를 넣었을 때 돌아가는 시간이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죠. 전기를 활용하는 게. 그쵸?
네. 그래서 예전에는 미처 계산할 수 없었던 이제 폭탄이 날아가는 거리, 그 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 계산할 정도로 이제 그 계산 그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그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첫 번째 전자 계산기가 여기서 말했던 애니악이었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끊겼는데, 자, 애니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단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쵸? 자, 우리가 지금은 요 집에 걸려 있는 이 전등 있잖아요. 네. 네, 이 전등이 요즘에는 뭘 써요? LED. LED 전구 쓰죠, 그쵸? 네. 네, LED로 써도 손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은 열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조금 나죠, 그쵸? 근데 네. 이게 열 효율이, 그러니까 전기로 들어오는 게 100이면은, 그러니까 LED 말고 형광등 같은 경우가 한 20%가 빛이고 80%가 열 에너지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전구 저번에 잘못 만졌다고 화상이 먹었어. 네. 근데 그 형광등이 백열 전등을 개량한 거거든요. 백열 전등은 5%만 빛으로 나오고 95%가 열로 간대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상 어, 전열기에 가깝죠. 그쵸? 네. 저도 그 화상 입은 적 있어요. 입은 적 있어요? 예, 전구 때문은 아닌데 네. 다리미에 다리미는 살짝. 말 그대로 열내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백열 전등은 거의 그 열내는 거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기구입니다. 빛도 내지만, 그쵸? 근데 이 LED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개량이 돼서 빛으로 많이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했던 백열 전등하고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애니악에 진공관이 18,000개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한꺼번에 돌린다. 자, 그럼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18,000개가. 어마어마했겠죠. 그쵸?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파스칼이 만들었던 가산기도 처음에는 돌리는 거 뭐 그냥 몇 번 돌리면 되지라고 했는데, 계산이 커지다 보니까 막 증기기관이 들어올 정도로 이제 되고 더 이상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공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다, 와,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때요? 18,000개를 써야 되고 거기에다 전력을 넣게 되니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전구 터지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본 적 없죠.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이게 지금은 전기가 이렇게 좀 그 전압이나 전류가 일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네, 옛날에는 이게 아무래도 어땠을까요? 좀 불안정하니까 폭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백열전등 쓰고 있는데 전기가 조금 그 허용치보다 조금 세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구가 펑 하고 터져요. 와. 예,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밑에 그래서 막 유리 조각 막 막히. 예, 날아가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는 아무래도 전기가 이렇게 뭐 잘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테니까 18,000개를 놓고 쓰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어디서 어.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거 갈아 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비 장비도 이만큼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인제 그 단점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컴퓨터가 있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그 작업이 있으면은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그때그때마다 가동시켜 가지고 쓰잖아요. 그쵸? 예.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그냥 하드웨어는 그냥 그 자리에다 기계 장치는 그냥 그 자리에다가 놔두고 필요한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소프트웨어만 메모리에 올려 가지고
그 메모리가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그 연산을 하게 하게끔 요런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 어떤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전기선이나 어떤 뭐 하드웨어 칩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개념이 ENIAC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날아가는 탄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다 다르겠죠. 그쵸? 네.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잭을 꼽고 이 변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잭을 뽑아서 여기다가 꽂아 주고 이걸 빼 주고 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 사람이 가서. 아, 예. 직접 사람이 가서 그렇게 다 해준 다음에 전기를 딱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탄도가 아니라 요번엔 저 탄도를 저 방향으로 보내는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또 잭을 꼽아 주고 빼 주고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컴퓨터로 치면 되잖아요. 그쵸? 네. 컴퓨터로 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다른 계산해라라고 명령해 주면은 그게 인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구현되면서 그 자동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애니악 때는 그런 개념이 아직 없어서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계산 하나 할 때마다 가서 실제로 회로를 다시 다 구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런 인제 번거로운 고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어떤 계산의 속도나 그쵸? 예 그다음에 뭐 사람이 들여야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런 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량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애니악이 인제 이렇게 개량을 했는데 애니악도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인제 이런 단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응용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를 쪼금 더 개량해 볼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있겠죠. 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뭘 개량을 하느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를 인제 개발을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트랜지스터? 아니요. 예. 이게 인제 우리가 쓰는 반도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또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전기와 전자를 사용해서 0과 1을 표시하는 건데 여기서 인제 원리는 인제 진공관이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인제 바꾸는 건데 이 바꾸는 그 레벨이 반도체는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원리는 설명을 해 줄게요. 여기서 이것까지 인제 설명하면은 화학의 그 단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진공관은 기본적으로 인제 어느 물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트랜지스터는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거의 분자 수준에서 이걸 구현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겠어요?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공관 18,000 개를 한 곳에다 모아 놓으면 어때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쵸? 네. 예. 근데 이거를 거의 분자 수준으로 구현을 해서 18,000 개를 만들었다. 그럼 어떨까요? 한 조금. 쪼끄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쵸? 네.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요런 칩 하나에 거의 이 트랜지스터가 한 100만 개 가까이 들어간다. 그 칩 하나예요? 예.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한 100만 개 가까이 들어간다. 그럼 나노 단위. 예. 예. 근데 그 트랜지스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한 100만 개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 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과 음성으로 거의 실시간 통화를 하잖아요. 그쵸? 네. 예.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은 어때요? 분자 수준으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열을 훨씬 이제 덜 방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은 그냥 공기 하나 달려 가지고 이렇게 팬 하나 돌아가는 거 외에는 없죠. 네. 예. 근데 진공관으로 이걸 구현한다. 이 정도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예. 그래서 예 그런 인제 계량을 인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걸 인제 개발하게 되고 요거를 인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핵심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분자 수준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작게 그리고 열 방출은 적게 그쵸? 예. 그리고 대량 생산을 인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값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원리지만 예 인제 훨씬 범용성이죠. 그쵸? 그런 걸 대폭 확장하게 되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예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제 요때쯤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고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드웨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 하나 수행할 때마다 회로를 뺐다 꼈다 안 하게 고정되어 있고 예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인제 다른 예 고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올려 가지고 다른 거 수행하려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쵸? 예 요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매번 바꿔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을 없앤 이제 그 장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요런 인제 컴퓨터가 인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 부분을 인제 여기서 볼게요. 예 이어서 볼게요. 자 요 앞부분부터 봅시다. 애니악 요 앞부분부터 볼게요. 미국의 과학자 존 에커트와 존 모클리가 최초의 전자컴퓨터인 애니악을 발명했을 때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또 다른 거대한 도약을 이루어냈다. 애니악은 전자 숫자 적분기와 계산기의 머리글자였다. 여기에는 매 초마다 수백 번의 곱셈을 진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진공관 으로 알려진 전자장치가 사용되었다. 모두 18,000개가 예 저기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18,000개가 들어갔다고 해 봐야 비트로 따지면 18,000 비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변수를 그러니까 변수와 회로죠. 그쵸? if라고 하는 회로를 18,000 개밖에는 예 못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 작은 칩 하나 있잖아요. 그쵸? 작은 칩 하나에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100만 개. 100만 개 들어간다고 100만 개. 이거보다 한 100배 가까이가 근데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손바닥에 올려 놓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비록 이전에 출연했던 그리고 터지지도 않아요. 그쵸? 네. 진공관 이렇게 좀 펑펑 터지고 하는데 그쵸? 자, 비록 이전에 출연했던 모든 다른 가상기와 비교했을 때 이 모든 컴퓨터가 훨씬 빠르기는 하지만 그 부피가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그쵸? 예. 그리고 또 진공관이잖아요. 유리로 이만큼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극을 만들거든요. 예, 그 비용과 요만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쵸?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것과 뭐가 비용이 덜 들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쵸? 네. 그러자 응용과학자들은 전자컴퓨터의 크기와 제작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이걸 좀 해소해 보자라고 해서 응용과학자들이 또 달려들었던 겁니다. 진공관은 부피도 크고 비용도 비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진공관을 훨씬 더 작고 저렴하게 만드는 연구에 몰두했고, 다른 과학자들은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부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공관을 개량하자.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쵸? 네. 네, 일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공관 계량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 그쵸? 아. 아예 어떻게 하자? 대체해 버리자.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인제 찾아 나서서 나온 게 이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재현이 1948년 요 부분부터 읽어봅시다. 1948년 마침내 벨 전화연구소 출신의 3명의 응용과학자들인 윌리엄 쇼클리, 윌터 브레튼, 존 바딘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 트랜지스터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진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크기도 비교적 작았다. 이 발견으로 조그맣고 값싼 컴퓨터를 만드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드디어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자, 이제 어떻게 컴퓨터가 발명되었는지 살펴보자. 원래 컴퓨터는 많은 숫자를 다뤄야 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 파스칼이 만들어낸 전치로부터 출발했다. 파스칼은 단순히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상기를 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학적 방법론, 즉 장치를 만드는 법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파스칼은 과학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스칼의 목표는 피조 세계의 어떤 국면을 배우는 게 아니었다. 대신에 특정한 사람들이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파스칼은 응용 과학을 진행하고 있었다. 네, 그래요. 파스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컴퓨터를 개량한 모든 그 과학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 거예요? 응용 과학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쵸? 왜요? 피조 세계의 어떤 국면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뭘 실행해요?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진행하고, 그쵸? 예, 그거에 따라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과학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분야를 우리가 응용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컴퓨터가 거쳐온 역사를 보면. 컴퓨터가 거쳐온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진보는 응용과학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컴퓨터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상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보였다. 모두 숫자를 다루는 일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컴퓨터는 대부분 응용과학의 결과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다수의 기술은 응용과학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X선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 몸에서 뼈가 부러졌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의사는 먼저 그 부분에 X선을 찍어본다. 이처럼 의사는 X선 촬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뼈를 살펴볼 수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X선 촬영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쵸? 네, 네, 네. 보면 어때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왜 많이 해봤어요? 그만큼 많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다는 얘기네. 축구하면서 많이 다쳤나 보네. 네, 그 막 엄청 많이 해요. 찍어보면 어때요? 그 뼈밖에 안 나와요. 네, 뼈가 무슨 색으로 나와요? 흰색인가? 네, 뼈가 흰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요? 까만색으로. 까만색으로 나오죠. 그쵸? 왜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왜 그렇게 나와요? 왜 X선 찍으면은 뼈는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는 까맣게 나올까요? 투시. 네, 맞아요. 네, 맞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X선이 옵니다. 자, 오는데, 이런 그 옷이나 살갗 같은 경우는 X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통과하는 거죠. 그쵸? 네, 통과하니까 그 뒤에 있는 이 종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 종이에 그냥 닿잖아요. 그쵸? 네.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얀. 바뀌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어떻게 해요? 까맣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근데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는 부분은 X선이 어떻게 돼요? 통과를 못해요. 못해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엔 X선이 닿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남는 거예요? 하얀색. 하얗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네. 아, 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X선이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데 근데 이게 참 흥미롭게도 우리 몸에서 이런 살과 같은 부분들 좀 연한 이런 조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통과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뼈와 같은 조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해.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침 그랬던 거예요. 그쵸? 예, 네. 거기에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인제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 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 딱 다쳤어요. 재현이도 어디 딱 다쳐서 가잖아요. 엑소선부터 찍어 보면은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부터 알고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여기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는데 이걸 고정하지 않고 계속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더 예. 계속 악화돼요. 그쵸? 근데 가서 엑스선 딱 찍어 보고 뼈 부러졌으니까 먼저 고정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뒤에 온 다음에 다른 어떤 치료들 재활 치료들을 병행한다. 이러면은 금방 낫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X선이 그와 같이 인제 우리 삶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X선이 응용과학의 결과일까?"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선이 응용과학의 결과라면은 만약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에 뭔가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그쵸? 목적을 네.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X선이라는 게 그렇게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냥 어쩌다 찍어 보니까 뼈만 나왔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 과정을 인제 보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X선은 1895년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1895년 독일 과학자 빌헬름 렌트겐이 발견하였다. 렌트겐은 새로운 의료기구를 고안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이 얘기예요.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구가 필요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엑스선이라고 하는 걸 좀 활용해 볼까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과학자였고요. 네, 그 대신 전기를 연구하면서 그 정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순수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전기가 뭘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요런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를 위해 부분적으로 기체를 채운 관으로 전기를 이제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좀 관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관을 검은 마분지로 둘러싸 놓았는데 또 관으로 전기를 흘려보낼 때마다 그 가까이에 있는 뒤쪽의 스크린이 환하게 빛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요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관이 있어서 여기로 전기를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게 형광등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빛이 이렇게 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인제 이렇게 한참 연구를 하다가 인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검은색 종이로 이렇게 감싸 놨던 겁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 놓고 전기를 걸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막히잖아요. 검은색 종이니까 막히니까 이 불빛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전기를 걸어 줬는데 이 뒤쪽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인해서 밝아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아.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어 놓은 검은 종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빛이 통과를 했다.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제 이 렌트겐이 깨닫게 되고 이제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하게 빛났다. 그래서 전기를 흘려보낼 때마다 일종의 특별한 빛이 관에서 방출된다고 추정하게 되었다. 그러한 빛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렌트겐은 그냥 X선이라고 불렀다. 그 뒤 여러 가지 더 많은 검증을 거쳐서 다른 빛과 마찬가지로 X선이 사진 필름에 여러 가지 상들을 맺힐 수 있게 맺히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제 쓰여 있죠. 그래서 이 렌트겐이 그 자기 부인 있잖아요, 그쵸? 네. 자기 부인의 손을 X선에다 이렇게 쬐가지고 사진을 찍어봐요. 그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 손이 있잖아요. 네.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렌트겐의 부인이 끼고 있는 반지가 이렇게 상으로 맺혀 있어. 네, 반지는 X선이 투과한 거예요, 못 투과한 거예요? 추가를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게 뼈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뼈에 이제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하나 그 걸려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X선 사진이다. 라고 이제 그 되는 겁니다. 아, 예,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아내한테 시켰을까? 그래서 왜냐면 아내가 이거를 이제 찍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죽음을 떠올리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자기 이렇게 뼈를 처음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손으로 하지 왜 굳이 아내의 그 손을 갖고 그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의료 과학자들은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렌트겐이 이제 X선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의료 현장에 이제 빠르게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료 과학자들은 재빨리 X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피사체가 검은 상자로 둘러싸여 있어도 X선은 사진 필름의 여러 가지 상들을 맺히게 할 수 있었다. 머지않아 의사들은 X선을 활용하여 인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상들을 사진 필름에 맺히게 하였다. X선은 총상을 입은 환자의 인체 내에 숨어 있는 충화를 찾아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마침내 뼈와 내부기관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X선 기술은, 그러니까 이렇게 X선 기술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립된 이 X선 기술은 응용과학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과학의 결과죠. 원래는 뭐예요? 전기의 현상을 좀 더 이해해 보려는 렌트겐의 실험을 통해서 확립된 기술이죠. 그쵸? 예,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 그 삶에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 기술로서, 그쵸? 네, 적용이 되는 거죠. 전기의 특성을 찾아내려고 시도하던 과학자의 연구가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모든 기술이 응용과학의 결과는 아니다. 기술 가운데 일부는 우연의 결과이고, 이거 이집트 의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일부는 과학의 결과이다. 그쵸?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응용과학의 결과로서 기술이 우리 삶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학하고 응용과학이 칼로 무자르듯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를 이제 재현이가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때때로 과학과 응용과학은 기술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한다. 컴퓨터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읽은 컴퓨터의 역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기계장치로 이루어진 가상기가 때 대체되었을 때 컴퓨터 기술은 엄청나게 도약했다.
그 당시에 전자컴퓨터의 주요 부품은 진공관이었는데 이것은 공기를 완전히 뺀 유리관이었다. 이 관에는 전기선과 전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공관 속으로 흐를 때 진공관이 컴퓨터를 돌리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 진공관은 전기를 연구하려던 과학자가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나중에 응용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진공관이 컴퓨터를 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전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진공관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과학과 응용과학은 흔히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진공관의 예를 들어서 과학과 응용과학이 약간은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원래 전기를 만들려고 그 만들어낸 실험 장치가 뭐였다는 거예요? 진공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전기를 연구하려고 실험 장치로 만들었던 건데 응용 과학자들이 그 실험 장치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 계산하는 데도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계산 장치에다 적용해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앞에 전자계산기에 진공관 사용했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진공관이라고 나온 게 응용과학자들이 막 이게 뭐냐, 전자컴퓨터를 좀 개발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과학 방법론을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냐? 트랜지스터는 뭐예요? 애초에 그렇게 해서 나왔죠, 그쵸? 네. 트랜지스터는 애초에 그렇게 나왔는데 진공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그런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이건 애초에 과학자들이 전기를 좀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실험 도구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기를 현상을 인제 탐구하기 위해서 만든 실험 장치에 불과했었는데 응용 과학자들이 이 실험 장치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 계산하는 데도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그,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개발을 해냈던 게 ENIAC이었던 거예요. 그럼 응용과학이 아니네요. 응용 과학은 응용 과학인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응용 과학의 산물로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응용 과학의 그 맥락에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진공관, ENIAC 같은 경우는 진공관이라고 하는 그 소재 자체가 응용과학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학의 결과물로서, 그러니까 과학의 실험 도구로서 존재하던 거를 응용과학이 이렇게 차용해 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차용해 와서 그걸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 가지고, 그쵸? 이거 어디까지가 응용과학이고 어디까지가 과학인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접점도 나타날 수 있죠. 그쵸?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응용과학의 결과물로 나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학의 발전 과정 가운데서 일부분을, 그쵸? 제공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응용과학의 결과물인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연에, 그쵸? 또 일부분으로서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은 인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